귀산촌 후 어떤 소득을 어떻게 올리는지. 사실 소득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좀 경제가 좋아야 모든 게 다 좋듯이 우리가 이제 소득이 있어야 우리가 좀 귀산촌 후에 행복한 그러한 그 생활이 될 것이라 저 믿습니다. 사실 저는요, 캐나다 살다가 한국의 산나물에 미쳐가지고 18년 전에 한국으로 귀농을 했습니다. 이 산나물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종자를 채종해서 주변에 파종하고 또 캐나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나와 보니까 얘가 또 새끼 쳐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얘가. 그렇잖아요. 또 그 이듬해 또 나왔더니 얘가 주변에 번식돼 있고. 그래서 야, 이게 괜찮구나 하는 생각에 왔다 갔다 되면서 산나물 재배하다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산나물은요, FTA를 이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산나물이에요. 한국엔 종류가 500종류가 있죠. 자, 나무에서 따는 게 있죠. 또 풀, 초번요 있잖아요. 많이들 아시는 참치, 곰치, 곤드레, 만드레 하는 곤드레 이런 게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뿌리류가 있죠. 뿌리에서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른 나라의 그 산나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자,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토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산지냐 아니면 그늘이냐 아니면 논이냐 밭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산나물을 식재하시면 돼요. 근데 이 애를 갖다가 우리가 잘못 알고 바꿔서 심어요. 그럼 노동력 대비 우리가 얻는 게 없잖아요. 노동력 대비. 바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라는 게 있고, 또 세 번째를 보시면 가치를 높여야 돼요. 가치. 내가 재배한 작물을 가지고 그 이파리만 따서 판매한다고 하면 노동력은 많이 투자하는데 돈이 안 돼요, 돈이.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뭔가 가치를 높여야 되겠죠. 비싸게 받아야 되겠죠. 비싸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얘를 상품성 있게, 가치가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로는 소비 시장을 확대시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떠한 관행적으로 하는 그런 농산물이 있는데 이 작물을 우리는 하나 틀에 박혀 있어요. 틀에 박혀 있어.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나눠 먹을 파이는 하나예요. 파이는 딱 하나인데 그걸 여럿이 더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한테 어떤 소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소비 시장에 대한 그런 파이를 하나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작물을 건강에 좋은 산나물을 식재하고 가공해서 판매한다고 하면 훨씬 더 어떤 파이를 만드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4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게 되겠습니다. 그 산채 재배의 특징을 봤을 때 산채 재배는 사실 산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산의 환경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 자연농업이죠. 자연농업. 자연농업이란 것은 일단은 경운하지 않죠. 밭을 갈거나 논을 갈거나 이러지 않고 경운하지 않고 또 농약을 치지 않고 또 비료도 사용하지 않겠죠. 비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농업이 가능한 게 산지입니다. 근데 산지도요, 다 가능한 건 아니에요. 산지도 보통 유기물이 비가 오면 유기물이 이제 빗물에 의해서 아랫부분으로 이제 거기 쌓이게 되죠. 그럼 그 유기물이 풍부한 땅, 이런 땅은요, 사실 비료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거기서 자라는 것은요, 작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맛이라든가 독특한 향미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식재료로서의 가치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근데 비료를 줬을 경우는 맛이 조금 변해요. 수확량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작물이라는 것은요, 사물과는 다르게 어떤 생물이잖아요. 생물이 있다는 것은 능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능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통제하거나 간섭하지 않아도 얘가 잘 스스로 커나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인간이 그걸 통제하고 간섭하다 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향취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지를 활용한다 그러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귀산촌도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를 들면
일반적인 그 봄만 되면 요즘에 각종 모종을 갖다가 집에 심습니다. 그런데 산나물은요, 쉽게 그 말씀드리면 도라지 같은 거 있죠. 씨앗을 한번 갖다가 파종하고 배를 갖다 키우다 보면 이듬해, 다다음에 계속해서 씨앗의 구매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씨앗 구매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또 얘를 그냥 내비두면 내년에 뿌리가 비대해지겠죠. 비대해집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산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중한 자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려 인삼이 있고 백제 인삼이 있고 신라 인삼이 있었잖아요. 근데 고려 인삼이 아주 효능이 좋다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걸 수입을 많이 해갔잖아요. 우리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또 일본 사람들도 한국의 인삼을 많이 수입해 갔어요. 심지어 대마도 사람들은요, 한국의 인삼을 수입해 가지고 본토에다가 몇 배를 붙여서 파는지 알아요? 100배를 붙여서 팔았다고 그래요. 왜 100배를 붙였느냐? 한국의 고려 인삼이 그 효능이 좋다고 그럽니다. 효능이. 그렇다 보니 얘를 갖다가 본토에 그 어른들한테 그걸 챙겨서 드리면 그렇게 건강에 좋으시대요. 효능이 좋아서. 그래서 100배를 주고라도 부모님한테 데려드리고 싶은 자식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요. 그렇듯이 한국의 그 자생하는 산나물들은요, 맛과 향기와 기능성에서 아주 외국에 있는 그런 것들과 경쟁했을 때 품질이 우수합니다. 얘를 가지고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가공한다고 하면요, 무한한 가능성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걸 안 한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안 떴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국에 맛있는 게 뭐냐면 물이 좋아요. 물이. 자, 우리 유럽에 여행을 가고 저 동남아 여행을 가도 물이 안 좋잖아요. 우리 사 먹어야 되잖아. 한국 물은요, 땅을 파가지고 그냥 먹으면, 물 나오면 그냥 우물로 먹잖아요. 얼마나 좋은 물이에요. 좋은 물에서 자란, 좋은 땅에서 자란 이런 작물들은 좋은 거예요. 오죽하면 토양은 작물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물을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좋은 물로 샤워하는 거와 좋은 물로 샤워하는 건 틀리잖아요. 바로 그런 거. 그래서 한국에 있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만 이렇게 확실히 맛과 향취와 기능성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있고 개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풀 뜯어 먹어요. 근데 그 풀 뜯어 먹는 것이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셨나요? 얘는요, 자기가 먹은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서 뭔가 필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변하거나 어떤 그게 상한 음식을 먹으면 속이 안 좋아서 자기가 먹고 싶은 풀 뜯어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뿔 뜯어 먹는다는 소리 하잖아요. 이게 다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인디안들도 그 동물이 다치거나 그 상처를 입었을 때 아니면 병이 걸렸을 때 어떤 식물을 골라 먹는지 지켜보면서 의학의 기본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내려오면서 의학의 품목을 늘려온 것이죠. 바로 이런 게 건강식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얘기인데, 저는 이 명이나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의 일을 우리는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첫째는 뿌리, 종근이죠. 두 번째는 생채 잎을 판다. 셋째는 우리가 그 씨앗을 따서 판다라는 것이 있는데, 명이나물이요, 사실적으로 요즘에 그 종묘상에서 하나당 가격 자체가 한 2,000원 가죠. 2,000원이에요. 얘를 막상 살려면 2,000원씩 가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재배해 놓으면 얘는 상당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군락을 이뤄서 이렇게 재배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죠. 얘가 빈 공간을 놔둘 필요가 없어요. 공간을 다 활용해야 돼요. 이런 환경에서 큽니다. 그럼 어떤 환경에서 되냐면 노지밭에서, 밭인데 밭을 얘를 다 심어 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심어 놓기도 해요. 또 비닐하우스에도 심어요. 좀 더 이른 시기에 채취하려고. 근데 저는 하우스 하는 것은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상추는 뭐 1년에 8번까지 따잖아요. 많이 따면은. 그러나 여름이 더우니까 못 따요. 5번 따는 거고. 그랬을 때 얘는 1년에 1번밖에 못 따요. 잎이 2장이 나오는데 하나는 놔둬야 되잖아. 그래서 많이 못 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겁니다. 얘는. 노지밭이고,
또 이게 절개지에다가 종자를 파종해서 이렇게 심었더니 이렇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이나물 살림 재배의 그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그거예요. 산지에서는 아까 어떤 산나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까와 좀 동일한 쪽으로 가니까 이건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명이나물은 바로 그런 부분이 있죠. 그 이외에 또 재배할 수 있는 게 또 이제 그 비슷하게 재배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한 번 씨앗을 파종했을 때 잘 자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이제 그 명이는 일반 마늘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효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늘은 10대 세계의 10대 건강 푸드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리고 마늘은 가지고 있는 게 항암 작용도 있고 각종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잎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파리. 잎이 가지고 있는 장점, 녹색 채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식품으로서도 상당한 그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혹시 눈개승마 들어보셨죠? 눈개승마, 삼나물 들어보셨죠? 고사리가 있고 고비가 있는데 어떤 게 더 맛있죠, 선생님? 고비가 더 맛있죠. 고비가 훨씬 맛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열의 9분은 고비가 더 맛있다고 합니다. 고비보다 더 맛있는 게 뭐냐? 바로 이 눈개승마입니다. 눈개승마, 삼나물이라고 하잖아요. 얘가 훨씬 맛있어요. 근데 한번 맛을 보면 또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눈개승마라는 얘기죠. 그리고 고사리 대비 수확량을 봤을 때 외래 그 고사리보다도 더 많이 나옵니다. 그 수량이. 또 얘는 용도가 일반적으로는 그 고사리가 쓰는 용도가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 육개장, 또 제사상에도 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용도를 다 써요, 얘가. 다 쓰는데 뭐 찌개 국까지 다 끓이고 약용도 가치가 충분히 있죠. 약용으로서도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3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사리가 약 한 600kg 나오면 눈개승마라고 하는 삼나물은 1500kg가 됩니다. 1500kg.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이게요. 고사리와 삼나물 했을 때 고사리도 나올 때 되면 엄청나게 나와요. 허리가 아플 정도예요. 끊고 나오고 나서 보면 또 나오고 고사리가 그래요. 고사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고사리도 그렇지만은 1년생, 2년생 처음 될 때는 풀 제거가 좀 고생을 해야 돼. 풀 제거. 그러나 이제 삼나물 같은 경우는 노지 좀 약간 키워서 나가잖아요. 포트에다가 키워가지고 나가고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했을 때 좀 관리가 좀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도 1년 키워서 먹나요? 2년 키워서 먹나요? 그렇지 않아요. 최하 3, 4, 5년 키워야지 먹습니다. 기산촌을 하셔가지고 당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미리 종자를 파종해서 미리 준비하고 나중에 서서히 이제 그 수확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내려가셔도 되는 것이죠. 이제 수확이죠. 수확을 할 때 우리 농업을 하시면서 항상 납품, 그다음에 어디에 그걸 갖다가 이제 물건이 이제 나갈 때는 키로수로 하잖아요. 박스 한 관 얼마. 그렇게 하는데 얘를 좀 부드러운 부분만 해가지고 내가 가장 소비자가 좋게끔 해서 팔아야 되겠다. 너무 억센 부분은 그거는 나갔을 때 그 부분이 또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찾지 않죠. 바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먹는다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부분만 끊고 내 이름과 내 얼굴을 걸고 판매하면 고정 고객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나물은 바로 이렇게 먹죠. 이런 식으로. 얘를 데쳐가지고 초장에 무치게 했을 때 바로 먹기도 하고, 그냥 데쳐서 고추장만 그냥 초장만 갖다 훌훌 뿌려가지고 먹어도 바로 두릅 맛이 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맛이 또 매력이 있고, 말렸다가 먹으면 이 고기 씹는 맛이 나요. 예를 들면 고사리도 그렇고 고비도 그렇고 굵은 놈이 더 식감도 좋고 맛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굵고 토실토실한 거를 말렸다가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얘도 이제 이런 것을 얘가
예를 들면은 생채를 갖다가 삶아가지고 말리면 묵나물이라고 하죠. 묵나물로 만들어요. 그럼 묵나물로 만들면 장점이 사계절 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